네, 이제 빨리 모시겠습니다. 네. 월요일마다 만나는 아웃스탠딩의 홍선표 기자 함께해 주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인가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네이버의 이해진 의장이 돌아온다. 네, 그 뉴스 관련해서 네. 우리 홍선표 기자한테 직접 그러면 이해진 의장이랑 한번 둘이 단독 대담 같은 거 좀 하고 오시라. 단독 대담. 네, 말씀드렸거든요. 마침 또 그 일이 성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그 단독 대담까지는 아니고 네. 제가 주주총회 자리에서 네. 그 단독으로 질문을 하나 드려갖고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 질문 하나를 했죠. 예, 단독으로 했죠. 이건 제 질문이니까 되게 당연히 단독 그렇죠, 질문이죠. 그렇죠. 예, 예. 됐어. 예. 그래서 약속은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예. 자, 일단 그 네이버 주총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네이버 주총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정제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주총이 이루어졌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네이버 주가가 최고점에 비해서 지금 이미 절반에도 못 미친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주주분들이 상당히 격양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갔던 것도 사실인데 네네. 굉장히 좀 절제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주총이 이루어져 갖고 약간 역시 대기업이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아니, 왜냐면은 저희 아웃스탠딩이 약간 비상장사 주총도 많이 가거든요. 예. 근데 비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좁은 공간에서 바로 이제 뭐 대표나 창업자를 보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좀 주주분들이 가끔 격양된 반응을 보이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여기는 이제 좀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차분해 갖고 그런 건 별로 없었더라고요. 내 주식 물러내 뭐 이런 사람 없다는 거죠. 근데 왜냐면은 약간 좀 딱 들어가면은 약간 검은 양복 입으신 그 보안 요원 보안 같은 요원분들. 분들이 곳곳에 있기도 하고 그래요? 일단 들어갈 때마다 가방도 좀 검사해 갖고 혹시 이 사람이 뭐 그렇죠. 계란이나 토마토 같은 거 계란 토마토면 다행이죠. 플랜카드 같은 거 갖고 가는 거 아닌가.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엄격하게 좀 해갖고 분위기 자체가 예. 좀 누가 그러기 힘든 분위기이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예, 예. 삶은 계란 요즘 던지더라고. 삶아서 삶아서 던지더라. 큰일 납니다. 노력이 가상하네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해진 의장이 네이버에 얼마나 떠나 있었던 거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떠나 계셨던 적은 없고 네. 7년 만에 이제 사내 이사직으로 복귀하면서 예. 또 이제 사내 이사가 돼야만 또 이사회 의장도 수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사회 의장으로 이제 복귀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2018년도에 이제 좀 후배 경영자들에게 좀 이제 경영을 좀 맡기겠다는 그런 명목으로 그 이사회 의장직에서 나오신 다음에는 GIO라고 글로벌 투자 책임자를 네네네. 맡아갖고 이제 네네. 활동하셨는데 예. 이제 상황을 보니까 네. 좀 이제 다시 본인이 이제 직접 이사회에 들어와서 진두지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는지 예. 7년 만에 복귀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두지휘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이대로 갔다면 큰일 나겠다 네이버가 이렇게 예, 예. 판단을 해가지고 이번에 7년 만에 복귀를 했다는 그런 거죠. 아무래도 이제 떠나있던 창업자가 7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온 거잖아요. 또 이해진 의장이 좀 심심해서 그냥 예. 돌아오진 않았을 거고. 사실 이제 이해진 의장이 그러니까 사내 이사로 선출된 다음에 했던 말을 보면은 왜 이 의장이 이렇게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여기 보면은 이해진 의장이 이제 돌아왔을 때 인터넷과 모바일에 이어서 수많은 기업들이 다시 한번 생성형 AI를 새로운 기술의 이정표로 삼아 사람들의 삶과 결합해 모든 것을 바꿀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일각에서도 이제 이해진 의장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이 AI 경쟁에서 좀 밀리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창업자가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이해진 의장도 이에 화답을 하듯이 생성형 AI라는 그 키워드를 전면에 내걸고 사실상 내가 돌아온 거는 이것 때문에 돌아왔다. 이걸 이제 딱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AI로 하여튼 힘을 좀 주겠다. 이런 AI 거. 쪽으로. 네. AI 이제 같은데. 투자라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 네. 본인이 좀 이제 중점적으로 이끌고 나가겠다 이런 거를 좀 이제 강조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네이버 내부의 뭐 사정 잘 모르니까 예를 예. 들어 근데 이해진 의장이 전에 이제 의장으로 있다가 예, 의장에서 잠깐 떠났다가 다시 이제 이번 돌아온 거잖아요. 예, 예. 근데 떠났을 때도 이해진 의장이 이제 AI로 좀 가야 되지 않아? 최 대표? 뭐 이렇게 하면 안 갈 수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상 그러니까 그
공식적으로 돌아온 거랑 그 전에도 충분히 뭐 영향력이라고 할까 하여튼 뭐 그런 걸 얼마든지 제시는 했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이사회 의장직을 맡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예. 그 전까지는 이제 이사회 의장을 7년 정도 예. 그 외부 인사분이 좀 맡으셨었어요. 그 사회이사인 그 변대규 휴맥스 창업자분이 맡아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해진 의장의 뜻이 그렇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는 그렇게 가죠. 뭐 한성숙 대표 그 전임 한선숙 대표라든지 최소연 대표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렇게 가는데 근데 이사회 의장이 됐다는 거는 공식적으로 이제 내가 좀 진두지휘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냥 뒤에서 이렇게 조종하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내가 공식적으로 나서갖고 내가 확실히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왜냐면 되게 큰 규모의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름이 들어가는 거는 제일 먼저 이름이 들어가는 거는 이제 이사회 의장인데 공식적으로 이제 내가 내린 판단이다 이런 거를 뭐 내부 구성원들이나 아니면은 투자자들한테도 확실하게 좀 보여주고 싶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공식적으로 그런 뭐 자리에 앉는 것 자체가 그죠. 뭐 예. 그럴 수는 있겠는데 그 이사회 의장 하는 거와 더불어 그 최수연 대표 네이버 예. 그분도 3년 연임? 3년 더 하는 거죠? 예, 3년 더 하게 됐습니다. 최소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잘했단 얘기예요 그동안? 뭐 아무래도 네. 당장 지금 이제 물러나라고 하기에는 실적이 좀 좋았기 때문에 실적 자체는 좋았잖아요. 사실은 뭐 그래요? 꾸준히 성장을 해왔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연임이 결정됐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제 격변하는 또 상황 속에서 갑자기 또 CEO를 바꾸게 되면은 그동안에 이제 전략이 잘못됐다는 거를 공식적으로 좀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3년 더 연임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최선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예. 근데 이럴 때는 예를 들어 뭐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이제 네이버 주주로서 말씀드립니다. 네, 나 주주잖아요. 가지고 계세요? 나 주주. 아 진짜로? 예. 예. 근데 예를 들어 최수연 대표와 함께 뭐 같이 가는 것도 하는 방법이긴 할 텐데 의장이 바뀌니까 뭐 CEO는 그대로 좀 가면서 안정성과 변화를 꾀한다. 뭐 오케이. 네. 근데 적어도 첫 메시지가 이제 AI다라고 만약 했으면 네. 근데 AI라는 어떤 컬러를 색깔을 그러니까 바뀌었다는 걸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썸바디. 그러니까 이해진 의장은 네이버를 창업한 사람이니까 뭐 그 창업자로서의 충분히 존중. 예. 그런데 AI를 진두지휘할 CEO를 그러면 딱 앉히면 꼭 최수연이 못했다는 게 아니고 AI를 상징할 수 있는 인물을 저 대표로 앉혀야 아 네이버가 진짜 AI 쪽에 완전 몰빵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렇죠. 주주들 입장에서도. 네, 근데 그렇진 않은 것 같으면 그 둘 중에 예를 들어 의사의 의장과 대표 중에 누가 AI를 나타낼 수 있는 인물인가 이게 이제 저는 안 와닿아서. 아무래도 그 뭐 제가 이해진 의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추측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아무래도 그런 큰 결단은 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AI 관련해서? 그 역할을 본인이 하겠다. 뭐 제 생각에는 그렇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네이버 그 전임 CEO를 봐도 딱 3년만 하고 이제 물러나신 적은 사실 없었거든요. 한성숙 대표 같은 경우에도 연임을 한 번 더 해갖고 총 6년 임기를 보장받았었습니다. 근데 좀 네이버 안에 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어갖고 1년 먼저 물러나긴 했는데 또 5년을 했고 네이버 스타일이 이렇게 막 3년마다 바꾸지는 좀 않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한 가지 좀 재밌는 점이 그 이분 기억나시나요? 김남선 CFO라고 김남선? 최수연 대표하고 같이 이제 발탁이 됐던 분이거든요. 네. 2022년에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신 분인데 2022년에 CFO로 이제 발탁이 돼갖고 좀 깜짝 사람들이 놀랐어요. 네. 뭐 40대들이 이제 전면에 들어섰다. 사실 어느 조직에는 CFO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돈을 만지는. 재무 책임자. 예,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CFO에서는 좀 물러나고 네. 그 전략 투자 대표라는 자리로 이분을 이제 옮기셨더라고요. 이분을 옮긴 다음에 그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포시마크 집행의 이사회 집행 의장으로 좀 임명해갖고 좀 약간 포시마크를 좀 신경 써라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인사 이동이 있긴 있었습니다. 포시마크가 그 최근에 인수했던 그 중고 플랫폼
최근까지는 아니고 2023년 2023년 때 그죠, 예, 그죠. 예. 아. 중고거래 플랫폼인데 예. 그거를 두고 약간 뭐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주주분들 중에서 이거 인수 아무래도 좀 실수한 것 같다. 이거 질문 나왔어요? 질문 나왔습니다. 제가 예. 이 주주총회에서 어떤 질문들이 나왔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예. 주주들의 그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예. 이거 방송을. 그럼 어떤 질문들이 진짜 좀 많이 맞아요. 나왔는지 궁금하다. 몇 개 주요 질문들 몇 개만 좀 알려주시면. 다 정리해 왔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예, 이렇게 이거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많은 기자들이 뭐 이해진 의장한테 가갖고 뭐 이제 질문을 하는 이런 장면도 볼 수 있는데요. 아, 저렇게 가서 질문해요? 마이크 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주총이 끝난 다음에 얘기입니다. 끝난 다음에 이제 이해진 의장이 워낙 오랜만에 복귀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따로 이렇게 더 물어보고 싶은 게 많고 하니까. 근데 사실 이제 뭐 현장에서 뭐 자유롭게 질의응답이 오가지는 못했고 네. 네이버 측에서 사전에 선별한 뭐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들려드린다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됐어요. 아무래도 이제 방송도 약간 방송용 그 촬영 그 분량도 네네네네. 필요하고 그러니까 네네네. 이런 식으로 됐고 제 질문 한 5가지 정도로 준비해 왔습니다. 네. 작년에 그 라인야후 사태 기억나시죠? 네. 뭐 당연히 기억나시고 여기서도 많이 다루셨는데 네. 어떤 주주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작년에는 이제 라인야후 사태도 있었고 네이버 웹툰도 상장한 다음에 그 공모가라든지 그런 상장한 다음에 그 주가 흐름이 되게 부진하다. 네이버가 뭐 큰 이익을 거기서 본 것 같지도 않다. 글로벌 사업의 성과가 부진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었고 네. 또 이 주주분이 이어갔고 그런데 이렇게 글로벌 사업의 성과가 부진한 거는 지난 7년 동안 GIO 글로벌 투자 책임자를 맡았던 이해진 의장의 책임이 좀 아닌가 싶다는 좀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주주니까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약간 좀 찔리셨겠네. 뭐 근데 뭐 글쎄요. 사실 뭐래요 그래서 거기 대해서는. 근데 이게 공식적인 답변 같은 경우에는 다 최소연 대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진 의장은 본인이 선출됐을 때 그 소감하고 제 질문에 대한 답변만 했었고 나머지 모든 공식적인 답변은 다 최소연 대표가 했었는데 일단은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라인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1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저희가 확보하고 있고 작년에 일본 정부의 행정 지도와 관련한 이슈는 있었지만 이 역시 저희는 무난하게 지나가면서 이제는 좀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소연 대표가 공식적으로 밝히기에는 라인야후 사태는 일단은 무난하게 좀 진행이 됐다. 그 더 이상 나빠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를 외부로 좀 드러내셨고요. 또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웹툰 역시 글로벌에서 IPO를 성공을 했고 네. 이제 글로벌에서 더 많은 사용자들을 확보하면서 명실상부한 스토리테크 플랫폼으로 저희가 글로벌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글로벌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뭐 원래 알고 있던 게 있고 좀 조사를 해봤는데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작년에 상장을 했는데 상장 직후에 주가가 25달러였습니다. 지금 8달러. 예, 지금 8달러죠. 예. 주가가 이제 3분의 1 토막이 난 거라서 예. 이렇게 약간 성공을 했다고 표현하기는 좀 힘든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솔직히. 거기다가 그 약간 미국에서 약간 집단 소송의 위기에도 좀 처해 있는 거 아시잖아요. 집단 소송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몰라요. 예. 왜냐면 이게 주가가 워낙 많이 떨어지니까 그 투자하셨던 이제 특히 미국 투자자들 화끈하잖아요, 이런 거. 당신들이 우리한테 중요한 정보를 숨겨갖고 주가가 이렇게 하락한 거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일단 공식 석상에서는 그래서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공했다, IPO 했다 이거겠네요 결국에. IPO를 일단 성공했다. 성공으로 이제 이야기했다. 근데 답변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질문은 그걸 거 아니에요. 라인야후 해서 지금 성과가 안 뺏긴 거 아니냐. 는 질문이었을 거고.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이었을 거고. 또 하나는 웹툰 했는데 주가는 3분의 1 토막 나고 지금 별로 실적도 안 좋은 것 같은데라는 질문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근데 뭐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아질 것으로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답변을 하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이 좀 아닌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긴 하죠. 최선 대표 같이 이제 또 네이버를 이끄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렇다고 본인이 이제 인정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이렇게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을 수밖에 없지만은 좀 약간 공식적인 답변 위주로 좀 나온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소연 대표라든지 네이버 이제 집행부들이 고위 임원들이 이렇게 100% 생각할 거라고는 저도 이제 믿지는 않는데
일단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이렇게 좀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쪽에서는. 예. 네. 뭐 하여튼 뭐 그렇게까지밖에 답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건 뭐 좀 인정하면서 역시 정프로님께서도 이게 주주시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예리하게 화가 많이 있으셔 지금. 이거는 이런 답변을 내놓는다는 것 자체에 좀 예. 불편함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여튼 뭐 그렇다고 치고요. 예. 예. 그리고 또 어떤 질문이 있었습니까? 사실 저는 이 질문은 저도 좀 하고 싶었던 질문이었거든요. 네? 네네. 주주총회 자리에서 네. 그 포시마크에 대해서 좀 약간 얘기가 많잖아요. 이게 네. 미국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네. 중고거래 중고 플랫폼인데 요거를 2022년 10월이나 12월 정도에 1조 6,700억 원에 인수한다고 발표가 났었습니다. 예. 그 실제로 2023년에 그 2023년 초에 발표가 이루어졌고요. 근데 어떤 주주분이 좀 약간 뭐 엄청 고성을 지르신 거 아닌데 2022년에 1조 7천억 원이나 들여서 포시마크를 인수했는데 현재 겨우 적자를 면할 정도의 실적을 내고 있는 수준이다. 이를 두고 성과를 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실수한 건 아니냐 이렇게 좀 꼬집으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또 이제 이게 포시마크가 어떤 건지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넣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또 최선 대표가 좀 약간 짤막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저희가 포시마크를 인수를 통해서 글로벌 커머스 자산을 확보하게 됐고 이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커머스 AI 에이전트도 도입하게 되면서 AI 시대의 토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이 주주분께서는 실적에 대한 걸 물어본 거잖아요. 이 실적이 과연 그 만족할 만한 성과냐, 이 투입 대비 성과가 우리가 만족을 해야 되느냐. 네. 근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사실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 답변이니까 포시마크 인수하면서 뭐 현금도 좀 땡겼고 맞나요? 그 얘기인가? 현금도 좀 땡기고 그 다음에 앞으로 AI 그 에이전트 AI로 갈 토대를 좀 마련했다. 요 얘기였나요? 돈을 번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최소한 그래요? 대표가 포시마크에 대해서 뭐 재무적인 성과는 얘기 안 하고 네. 이게 AI 기반이 될 것이다. 우리가 약간 커머스 분야에서 AI를 만들 건데 여기 있는 데이터라든지 그런 게 우리가 이제 AI 기업으로 도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포시마크가 예, 그렇죠. 우리로 따지면 굳이 비교하면 당근 같은 거죠? 미국, 정확하십니다. 보통 우리나라 언론들이 그 미국판 당근마켓이라고 네. 좀 표현을 많이 하는데 요거를 인수를 통해서 AI 기반을 마련했다. 어떻게 해? 뒤에서 제가 좀 준비한 게 있는데 한번 같이. 근데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 답변이 맞는 건지 좀 네. 보기 위해서 좀 알아봤어요. 네. 그 포시마크의 실적이. 네. 사실은 네이버가 이 포시마크를 인수를 발표했을 때 포시마크가 적자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금 더 우려가 컸어요. 맞아요. 그런데 2023년 연간 영업이익으로는 일단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네. 흑자를 전환했고 최소연 대표가 이제 컨퍼런스 콜을 하잖아요. 실적이 나오면은. 네. 근데 1분기, 2분기, 4분기에서 뭐 영업이익 흑자를 거뒀다. 이렇게 뭐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 포시마크의 실적을 구체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네이버가 그래도 한 10조 정도 벌어들이는 기업인데 매출로는 10조인데 네네. 그거에 비해서는 너무 이제 이 흑자 폭이 적기 때문에 예. 발표하는 게 좀 민망스러워서 좀 안 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혹시 쿠팡과 그 혹시 팟패치라고 하시나요? 팟패치? 팟패치 알아요. 예, 팟패치는 이제 좀 약간 명품 중개 플랫폼이잖아요. 예. 근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얘네를 작년인가 재작년에 인수해갖고 상당폭의 흑자를 냈습니다. 네네. 상당폭의 흑자를 냈고 그걸 통해서 이제 뭐 실적도 팟패치 부분도 따로 발표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 네이버는 이게 발표를 안 한다는 게 좀 자신감이 아직은 좀 부족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까 제가 김남선 전 CFO가 포시마크 이사회 집행의장으로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업계에서는 이 포시마크 인수를 당시 그 김남선 CFO가 주도한 것으로 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김남선 CFO가 CFO직에서 물러난다고 했을 때 약간은 문책성 인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얘기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뭐 전략투자 대표로도 보내고 포시마크 그 이사회 의장으로도 보낸 거잖아요. 예. 이 얘기는 당신이 이거 주도해서 했으니 마무리를 잘 져라. 아직 마무리질 단계는 아니고 이제 성장시켜야 될 단계인 것 같은데 당신이 좀 책임지라는 그 의중이 아닐까 하는 이게 합리적인 저는 생각이라고 듭니다. 네네네. 그럼 이제 결국
큰 방향은 인공지능으로 강력히 간다. 그건 맞는 거죠? 인공지능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렇죠. 예. 인공지능 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뭐 CEO랑 의장은 아니더라도 인공지능으로 대표될 만한 인물들이 이사회 안에는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사회에는 딱히 이제 그런 분은 안 계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총에 넣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안 그래도 그 질문이 딱 나왔습니다. 네. 어떤 주주분이 이분이 약간 경영학 박사이신 분이 주주시더라고요. 근데 네. 그분이 이제 꼬집으셨는데 네. 네이버의 AI가 글로벌 서비스에 비해 한참 뒤로 처져 있다고 생각되는 상황인데 네. 사회이사로 회계학 교수님들을 뽑는 게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적인 명사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아시아에서라도 유명한 AI 전문가를 사회이사로 영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이번 사회이사는 약간 어떤 그 회계학 교수님을 뽑길래 네. 이분이 약간 내가 작년에도 이렇게 AI 전문가 이사회에 넣으라고 했는데 왜 안 넣냐. 근데 뭐 여기서 이제 최소한 대표가 또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뭐 일단은 이사회의 역할이 이제 재무제표 승인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기존에 그 역할을 하던 네. 다른 회계학 교수 사회이사가 그 사임을 하게 되면서 이번에도 회계학 교수를 그 사회이사로 영입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주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AI에 대한 세계적인 트렌드를 잘 어드바이스 할 수 있는 그런 어드바이스 그룹을 어떻게 강화할지는 저희 경영진이 잘 고민해 보겠다. 고민 인지한다고요? 뭐 일단은 역시 주주셔서 직접 가셨어야 돼. 아니 무슨 고민을 인지하고 앉았어 지금. 그래서 사실 이게 와, 뭐 타당한 지적이었죠. 왜냐면은 저도 이제 항상 느끼는 게 AI 하는데 막상 사회이사에는 그런 분은 솔직히 별로 많이 안 보이는 게 좀 사실이거든요. 물론 뭐 이혜진 창업자가 당연히 AI 전문가고 맞고 이사회 의장으로 복귀했으니까 AI 전문가 있는 거 맞긴 한데 네. 좀 약간 조금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그런 게 아직은 안 보여주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예. 네. 그럼 이제 말과 네이버가 실제 이제 하는 행동들을 보면 어쨌든 네이버가 어디로 가려 하는지를 이제 주주총회 직접 가셨으니까 느낌이 좀 오셨을 거 아니에요. 예. 우리 기자님이 분석하실 때 아니면 판단하실 때 네이버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 예를 들면 아까 뭐 회계 뭐 이런 분들 전문가가 뭐 사회이사로 온다든지 뭐 이런 걸 잘 보면 어쩔 수 없이 분위기상 AI로 가지만 AI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는 좀 더 내실 있는 경영 혹은 뭐 이렇게 뭐 그럴 수도 있죠. 위기 예. 상황이 왔을 때 잘 안쪽으로 탄탄하게 해놓으면 그 위기가 지나가고 나서 정말 빵 성장할 수 있는 뭐 그런 움츠림일 수도 있으니까 예. 실제 행동을 보실 때는 어떠셨는지. 사실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소연 대표가 네. 이렇게 주주들하고 질의응답도 받긴 받았지만 좀 장기적인 사업 전략에 대해서도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봤는데 일단은 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이제 돈 버는 AI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돈 버는 AI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아까 포시마크에 대해서도 뭐 커머스 AI 에이전트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유도 당장 이제 커머스 분야 같은 경우에는 AI를 도입했을 때 좀 수익을 내기 용이한 분야다. 그렇게 생각해갖고 그 커머스 쪽에 이제 AI를 좀 집중해서 적용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작년에 이제 네이버가 커머스 부분에서 2조 9천억, 그러니까 한 3조 원 정도를 받았는데, 커머스 부분에 대해서 AI 기술에 본격적인 도입을 해갖고 매출을 더 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그 네이버가 이제 별도의 앱을 낸 것도 있습니다. 작년 말쯤에. 네. 별도의 쇼핑 앱인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라는 앱도 내고 그랬는데, 이런 앱에 이용자의 의도, 맥락, 그리고 취향을 더욱 정교하게 분석하고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AI 기반 기술을 도입하겠다. 사실 근데 뭐 이렇게 해갖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면은 이제 판매자들이 우리 네이버를 통해서 네.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고 물건을 더 많이 팔아갖고 네이버도 이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이게 그나마 이제 손에 잡힌 좀 얘기긴 했거든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약간 네이버도 좀 약간 자신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커머스 영역에서는 가장 뾰족하게 세계에서 제일 좋은 모습으로 이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세계에서 제일 좋은 AI를 이 커머스 부분에서는 최소한 우리가 좀 내놓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일단은 공식적으로 말을 하긴 했습니다. 예. 그런 기대는 나도 할 수 있지. 아니, 그러니까 뭐가 있는? 요즘에 예. 정프로님 삶은 계란 많이 삶고 계시죠?
그 삶은 계란 얼리고 있어. 얼리고 있어. 얼리고 있어. 예, 그거 안 됩니다. 근데 좀 약간 손에 잡히는 게 예. 사실 저도 이제 들으면서 다 듣기는 이제 좋은 말씀이긴 한데 좀 그래도 이해진 의장이 돌아왔으니 좀 기대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 그래요. 이런 생각 정도를 제가 했었습니다. 아니, 요즘에 그 AI 수준이 어느 정도냐. 물론 이제 저도 다른 채널에서 그냥 본 거긴 한데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한 서울 근교에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한 20km 안쪽, 한 20분 안쪽으로 갈 수 있는 뭐 10만 원 미만의 그 무인 모텔 좀 하나 깔끔한 걸로 찾아줘 이렇게 하면 그 에이전트 AI 예. 이제 뭐 초기 단계일 텐데 실제로 걔가 막 무슨 저 모텔 사이트 야놀자 이런 데 막 돌아다니면서 막 지가 찾아요. 예. 가격대 막 설정하고 아니 근데 그 많은 것 중에 왜 무인 모텔을 찾으신 거예요? 사람 있는 데는 싫어.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농담인데 예. 그런 걸 막 찾더라고. 예. 그래서 그 중에 뭐 물침대가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들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까지는 하는 게 지금 커머스 이미 에이전트들이 하고 있는데 그거를 세계 최고 수준의 커머스를 뭘 하겠다고 이제 계획을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당연히 낫지. 해야지. 예. 해야 되는데 조금 많이 아쉽다. 예. 사실 이제 그 주주총회가 3월 26일 날 열렸고 그 다음 날 이제 3월 27일이잖아요. 예. 3월 27일부터 네이버 검색에 그 하이퍼클로바 X 기반의 검색 서비스는 이제 AI 브리핑이라는 게 도입이 네. 됐습니다. 네. 이게 어떤 거냐면 방금 말씀하신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초보적인 수준이더라도 AI가 좀 요약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네네. 기능이 좀 이제 도입이 되는데 이제야 본격적으로 좀 이게 좀 움직인다. 도입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 주주님들이 보시기에는 좀 부족할 수 있다. 상당히 이제 부족함을 좀 네네.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 주총 이야기 직접 다녀오신 우리 아웃스탠딩 홍선표 기자. 예. 좀 더 뭐 이야기가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예.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예. 저희 분노는 잘 좀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